네,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 끊는 거, 그러니까 끊을 눈이 생겨야겠죠. 그리고 이제 문해력. 열심히 번역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 문제는 틀린 문제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이제 문장을 직역하는 훈련 말고 사실 말씀드린 거 반복일 거예요. 전체를 이해해서 의역하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마다 똑같은 문장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저희 가서 물 달라고 해도 누구는 가서 저 목이 말라서 물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가서 물 이럴 수도 있고, 누구는 물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의미 전달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다른 것 뿐이지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잘 쓸 수 있으면 저는 사실 학생들 입장으로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깔끔한 한국말로 해석하는 거, 본인의 깔끔한 한국말, 이거를 억지스럽게 직역하다 보면은 이상해져요. 정말 한국말로 부자연스러워져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해한 바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복화 외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영영사전 본인이 만드는 거, 꼭 읽어보라는 거. 그리고 읽는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친구들 파닉스 이제 다 완성이 돼 있을 텐데 간혹 영어 단어들 중에 발음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왜 저희 때는 옛날에 그 사전 보면 발음 기호 막 그거 공부하면서 그걸로 가르쳤잖아요. 그거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 그냥 본인이 옆에 괄호치고 내가 들리기에는 이 단어는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냥 그 글씨를 써놓게 하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만의 발음 기호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좋은 차, 메르세데스 벤츠 있죠. 메르세데스가 실제 영어 발음으로는 Mercedes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냥 M-E-R, say, 말하다, S-A-Y, this, 이것 할 때 this, Mercedes라고 써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하면 Mercedes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니까 그리고 영어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영어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발음 기호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단어 외울 때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쓰면서 외우는 거 두세 번만 하면 됩니다. 네, 그거 막 10번 쓰면 애들 그냥 진짜 하늘 보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10번 그거 많이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쓰는 거는 왜 쓰냐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 아는 단어를 스스로 검토해보는 시간이에요.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외운 거를 써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썼다. 그럼 내가 지금 아직 내 머리엔 이 단어가 안 입력이 됐다. 그렇게 쓰는 거지 쓴다고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만의 사전 만드는 거 말씀드렸고, 단어책 선정할 때도 본인의 성향,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아이는 얘는 연상기억법으로 좀 외운다. 근데 연상기억법의 단점, 모든 단어에 다 적용하기에는 그거대로 또 그런 부담이 갑니다. 대신에 처음에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좀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결국에는 어원, 전미사 쪽으로 가긴 돼요. 처음에 어떻게 접하느냐는 아이의 성향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특목고, 외대부고에 가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할까요? 저희 때는 용인외고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내신 그냥 A급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냥 애들 다 A급입니다. 영어 문제 되는 친구 없어요. 다 영어 잘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럼 외고랑 영어 준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필요한 영어 말고 필요할 영어를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아이들 내신에서 난다 긴다 해도 결국에는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영어에 잘하는 거는 내신이란 요소밖에 없어요. 들어가다 나서는 거기서 이제 애들이 난다 긴다는 애들은 이제 너무 날고, 기는 애들은 길고, 걷는 애들은 걷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서 애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해야 될까요? 근데 아까 제가 외고는 사실 암기 빼고 다 있죠? 네. 수능 영어에서는 라이팅이 필요하진 않지만 학교 내신 생각하면 라이팅이 중요한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성실하고 과제 집착력이 있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대형 어학원의 상위권 레벨을 유지하고 있지만 숙제가 많아서 안쓰러운 마음이 큽니다. 더 커지실 겁니다. 집에서 단어, 독해, 문법, 듣기 위주로 공부하다가 라이팅은 중학교 때 단기로 잡아주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이 아무래도 일단 목표 어디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내신에 당연히 라이팅 중학교 때 필요하죠. 중학교 때 필요한 내신을 중학교 때 시작하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필요한 내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 할 만한 학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보면서 아, 얘는 정말 길게 써야 되는 서술형을 접할 아이구나, 얘는 그냥 짧은 거를 쓰게 될 아이구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슬슬 라이팅 준비해 주셔야죠. 네,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들 공부는 더 해야 돼요. 좋은 학교 가고, 네, 원하시는 그런 목표 이루시려면. 대신에 처음부터 글쓰기를 많이 쓰는 거는 저는 조금 추천하진 않아요. 글을 쓰는 그런 이제 습관은 들겠지만 이 글이 옳은 글인지 좋은 글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옳은 글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뭐 지문이든 뭐 영어 교재든 그런 것들 많이 읽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모방으로 하면 돼요. 모방은 어떻게 하느냐?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빼는 거 있죠. 한 문장에서 두세 개씩 빼는 거. 그거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이 다시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나만의 문법적인, 내가 안심하는 문법적인 표현들을 애들이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건 전혀 이상 없는 문법 표현이지. 근데 그렇게 자기의 라이팅 스타일이 생겨요, 애들은. 그래서 단어만 주고 주제 주고 너 스타일 만들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독해 문법 단어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거 3개 안 돼 있으면은 글쓰기 바로 시작하자 하더라도 아이들도 힘들어할 거고 효율성은 안 날 거예요. 모든 공부는 멍청하게 해도 향상은 됩니다.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시간도 중요해지고 이제 공부할 것도 많아져서 본인만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찾는 게 궁극적인 공부 습관의 목표거든요. 그거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단어하고 이제 문법 정도는 갖춘 채로 애들 글 쓰는 거, 그리고 그냥 쭉 쓰는 게 아니라 구조에 맞춰서 쓰는 거 연습하는 거.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약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쓰는 글이 좀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기 같은 경우는 따로 제약이 가장 없죠. 수필. 근데 아이들이 접해야 되는 것들은 구조가 있고 논리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글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유 형식보다는, 처음에는 자유 형식으로 하지만 지향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규칙들을 따라가는 글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초6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냐? 한 주제에 대해서 단어가 조금 틀릴지언정, 문법이 조금 틀릴지언정, 일단은 그래도 구조를 지키면서 한 문단에 두 문장도 상관없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장들을 구조화돼서 쓸 수 있으면 누가 봐도 틀렸지만 이거는 서론이고 이거는 본론이고 이거는 얘가 뭐 말도 안 되는 예시를 갖다 넣었지만 어쨌든 본인도 이쯤에서 예시가 들어야 된다는 알고 있고, 그래서 얘가 마지막엔 좁혀서 결론을 지어내려고 했구나, 이러한 글 형태는 보여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왜냐면은 문법하고 단어는 중학교 가면 더 심화된 거 배워서 어차피 같이 또 더 다듬어질 거고, 왜냐면 중학교 때도 계속 문법하고 단어는 할 거기 때문에 구조 잡아놓고 이제 다듬으면서 조각하는 거죠. 네, 그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고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여쭤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디베이트는 정말 영어 공부에 도움 많이 돼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결국에는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은 나중에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근데 디베이트라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정제되고 올바른 문장들, 갖춘 논리를 통해서,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서 뱉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디스커션, 그러니까 토론과 토의와 토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모두가 의견 말하는 토의가 있고, 우리 너하고 나 둘 중에 논리 싸움을 하자, 토론이 있잖아요. 토론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러한 능력 기르는 정말 도움되고, 그러한 수행평가들 외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디베이트 하는 게 좋다고 보고, 만약에 본인 스스로 디베이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이상해 보일지언정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혼자서라도 대화를 해야 돼요. 혼자서 내가 이거 얘기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약간, 저는 그래서 사람 없는 데서 해요, 원래는. 사람들 없는 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오셔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유튜브를 찾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토론 주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와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나에 맞춰진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이미 내가 사실 찾기만 하면 나한테 딱 맞는 게 있는데 굳이 왜 가야 돼? 그래도 가면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처음에는 한국어로, 두 번째는 이제 좀 아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대화법이 된다. 그럼 영어로. 왜냐면 이 훈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흐름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어쨌든 제가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한 답변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공부법인데 사람 많은 데서는 안 시키고 사람 적은 데서는 집에서 이런 데서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좋은 공부 방법이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나는 그 프리사이스하게 그 정확도까지 높이고 싶다. 실수 없이 녹음하면서 같이 들어보면은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일단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 용법은 서로 이제 이 용법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줄이는 그 선생님과 학생만의 코드거든요. 암호거든요. 얘들아 이럴 때는 have 플러스 pp인데 여기는 have가 아니라 비동사니까 여긴 pp니까 이건 수동태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느니 야 여기 수동태잖아 하면 끝나거든요. 수동태를 둘 다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선생님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유학파 친구들은 저는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안 해요. 이 친구들은 subject, verb, objective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이 친구들은 이게 익숙하니까 이 코드를 써야죠. 근데 우리 아이가 한국인 선생님한테 배운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다. 한국 용법을 쓰는 쪽으로 가야 되고 네, 용법 자체를 알고 있냐, 그 영어냐 한국어냐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 용법이 무언가를 뜻하느냐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친구라면은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너무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커지고 본인의 공부 루틴까지 깨진다 하면 저는 그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단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단어는 너 이거 외울 때 너 좀 더 편하게 동의어하고 유의어는 동의어하고 반대어는 이제 이렇게 있어 라고 나와 있는 것뿐 사실 이 단어들이 토플에서 쓰이는 단어면 뒤에 충분히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정리된 거를 외우면 이 학생이 그럼 이 과정이 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좋다. 알고 있으면 사실은 또 그렇게 반감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토플은 리딩하고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는 대학 강의 뭐 대학 그런 이제 좀 전문적인 거 일상적인 거 수준이 나오지만 어쨌든 스피킹하고 라이팅에 있어서는 찬성 반대라는 개념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영어의 참 이상한 규칙 중에 하나가 동일한 단어의 반복을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동의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의 글이 결국에는 더 풍요로워 보이고 반대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의 단어가 조금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yes, 근데 not yes보다는 no가 더 강한 것처럼 그래서 동의어를 알고 있는 그렇게 유사어들 그리고 반대어를 알고 있을 때는 본인의 나중에 뭐 주장 같은 글을 쓰고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편해진다.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다면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냥 단어 다음 단어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